오늘 김진주 PD가 준비해온 이슈 형광펜은 김문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5가지입니다. 5가지나 되나요? 너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넘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김문수 위원장을 준비한 이유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했기 때문인데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이제 저희가 경사노위라고 많이 부르는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이제 노동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타협하는 약간 사회적 기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됐잖아요. 네, 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총살감이다 이렇게 발언했던 사실이 다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좀 센 발언인데 근데 거기다 그 입장이 좀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논란에 불을 더 키운 것 같아요. 논란이.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두둔하는 발언을 좀 했잖아요. 네, 도어 스태핑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현장을 잘 아는 분이어서 인선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현장을 잘 안다는 건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노동운동 이력을 아마 언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노동운동가에서 뭔가 극우 유튜버까지 굉장히 이념의 양극단을 달린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 김진주 PD가 흥미로운 사실 5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흥미로운 사실 뭡니까? 첫 번째, 심상정 부부는 김문수 소개로 결혼했다. 빠밤. 김문수 위원장은 젊은 시절에 이름 날리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렇게 대학을 제적당하고 투옥하느라 대학 졸업이 25년 걸렸다고 해요. 아, 그래도 졸업을 하셨네요. 네, 막 94년에 다시 재입학해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위원장은 74년에 학생운동하다가 대학을 제적당했는데요. 이 제적 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해서 공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이제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청계천 노동자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야학 활동도 했고요. 또 78년에 전국 금속노조 한일공업 노조위원장에 선출된 것도 유명한 이력입니다. 그리고 86년에는 인천에서 전두환 정권 퇴진하라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제 당시에 김문수 위원장이 서울 노동운동연합 그러니까 선노련 지도위원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인천 시위 때 주모자로 몰려 고문당하고 구속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노련 멤버 중에 한 명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잖아요. 그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그 당시 이제 심상정에게 자기 후배를 소개시켜줬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대선 때 많이 봤던 이승배 선생님. 네, 내조를 잘하시는 걸로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건 김문수 위원장 본인도 노동운동하다가 만난 분과 결혼을 했어요. 당시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셨는데요. 근데 이제 심상정 씨랑은 다만 이제 정치적 행보를 다르게 택하면서 좀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심상정 전 대표가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김문수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자 잊혀진 계절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10월에 듣기 좋은 노래 제목이 많이 들리는 노래 제목이기도 한데 너무 나이 알아요? 이 노래? 잊혀진 계절이란 노래? 뭘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너무 저의 이제 나이가 좀 티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 뭡니까? 김문수를 정치인으로 만든 인물은 김영삼이다. 아 빠밤. 이거 5번째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뭐 원한다면 효과음 넣어드릴게요. 네, 계속 넣어주세요. 네. 이제 그 노동운동 했던 김문수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전신이죠.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게 됐는데요. 아 대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으신 겁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제 소련과 동독 같은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품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 김문수 위원장이 1990년에 민중당이라는 당을 창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이 9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산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실패에 좀 시리에 젖어 있을 때 94년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같이 일해보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좀 당 외연을 넓히기 위해 홍준표, 뭐 이재호, 이명박, 이회창 등 이렇게 광범위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었던 때기도 합니다. 굉장히 쟁쟁한 인물들을 약간 드래곤볼 모으듯이 이렇게 모으셨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혁명의 시대는 갔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민주자유당에 입당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민주자유당은 김문수 위원장이 타도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던 군사 독재 정당의 계보를 이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도 이 영입이 좀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 좀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그런데 아무튼 입당해서 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천 소사 지역에 출마한 김문수 위원장은 당시에 이제 박지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네, 전 국정원장이시기도 한 네. 굉장히 약간 좀 파란이었을 것 같아요. 이 어쨌든 부천 소사라고 하는 지역구가 야권 성향이 되게 강한 또 지역구기도 네, 하잖아요. 지역구 성격상 좀 김문수 위원장이 승리한 게 크게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노동운동의 이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2003년에 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약간 정치적 좌표가 좀 더 확실하게 옮겨간 느낌이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들어선 이후로 김문수 위원장이 좀 오른쪽으로 정치적 좌표를 확실하게 옮겨갔는데요. 2003년 노동자에게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여가 및 근로 조건 개선은 차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또 2010년 대학생들과의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촛불 집회에 나섰던 이들은 사과해야 한다. 데모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사사건건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또 물대포 사용해서 강경 진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레빅님이 아까 잊혀진 계절 불러주세요. 저도 몰라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시간 동접자 100명이 넘으면 한번 불러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10월에 어쩌고로 시작한 거 맞죠? 맞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제목이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용이라는 분의 노래인데 10월마다 10월 마지막마다 맞아요. 마지막마다 하는데 아무튼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과거 박정희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김문수는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빠밤. 원해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김문수 위원장이 고3 때는 박정희의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이렇게 학내에서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로 막 이렇게 좀 경쟁할 때까지만 해도 5.16은 군인들이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이후에 대구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며 스스로 친박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걸 좀 진심이라고 믿은 사람은 그때도 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과거가 있다 보니 그래서 좀 발언이 그래서 더 셌나? 이 놀라운 발언인데. 네, 이 발언 어떤 거였냐면요. 통일신라 진성여왕 이래 1125년 만에 최고 여성 권력자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업적을 남겨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정리하면서 조금 현타 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운동에도 좀 돌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광화문에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 나라를 가장 위대하게 만든 사람을 욕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계속 선진국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말하는 선진국에 이렇게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네. 네, 그 더한 발언도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39주기였던 2018년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어요. 당신을 향해 침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라고 말하며 민주화 투쟁에 헌신했던 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부정하는 어찌 보면 반성문 같은 걸 쓰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정리하기 힘들었을 발언들일 것 같긴 한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아직 더 남았죠. 네,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네 번째 흥미로운 사실 뭡니까? 김문수는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빠밤. 네, 이 정광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광훈 네, 목사 맞죠? 사랑제일교회 목사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500억 원 보상 받으신. 김문수 위원장은 2016년 말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탄핵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태극기 세력과 결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 대통령보다 깨끗한 사람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에는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애국 애족 정신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당이다 이렇게 스스로 설명을 했고요. 또 태극기 부대만이 적화 통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 4.15 총선이 부정 선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셨었는데 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정강훈 목사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 구속이 된 적이 코로나 관련은 아니고 그 시기에 구속된 적이 있는데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나서서 목사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있다. 그 자리에 문재인과 주사파들을 잡아서 놓고 목사님이 빨리 석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거리는 모습이 그 유튜브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당이 조원진 대표의 자유공화당과 합당했지만 김문수 위원장은 18일 만에 노선이 다르다며 탈당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왜 이렇게 뜬금없이 김문수 위원장이 박근혜의 어떤 호위무사를 자청했느냐 이런 좀 의아해하는 반응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의아한 게 좀 당연한 것 같은데요. 둘은 대선 경선 때 맞붙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확실하게 보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친박 자처하는 것 아니냐 주변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대구에 출마했다가 고배 마시고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고배 마시고 이런 과정에서 좀 주변 참모들이 떠나면서 김문수의 정치적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내가 시간을 두고 보니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오리 얼룩맨님 지각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익숙한 닉네임들이 또 이렇게 속속 들어오고 계신데 자 어느덧 5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오리 얼룩맨님의 흥미로운 진실은 아니고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마지막으로 5번째 뭘 꼽아봤어요? 김문수는 원래 막말로 유명했지만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이 심하다. 원래 좀 말을 막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긴 하죠. 네, 2011년 그러니까 읽기가 좀 민망한데요.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발언했다가 사과했고요. 또 몇 개월 뒤 서울대 강연에서 소녀시대 내가 봐도 아주 잘생겼어요. 쭉쭉 빵빵이야 정말 이라고 말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기억나는 건 나 김문수인데 라고 이건 아마 전화인데. 요즘 20대들도 많이 알 건데요. 그 그런가요? 밈처럼 돼가지고 패러디가 엄청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는데 119에 긴급 전화를 걸어서 내가 도지사인데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뭐요? 이 말 계속 반복했습니다. 뭐 돼? 너 뭐 돼? 라는 말을 이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이 통화 되는데. 음성이 그대로 공개돼가지고 이제 진짜 패러디가 많이 나왔고 정말 건의의식이 아주 잘 돋보이는 그런 통화였다. 근데 이 막말이 단순한 게 그냥 이때 해서 그친 게 아니라 사실은 수위를 높여간 게 2017년에 유튜브에 김문수 TV를 좀 개설하면서 수위가 또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네, 세월호에 대한 막말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라고 말하며 세월호 추모를 죽음의 구판으로 폄훼하기도 했고요. 특히 반노동 발언들도 눈에 띕니다. 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을 두고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또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이 공산주의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들어주기 힘든 말들의 연속. 네, 저도 정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뭐 종북이다, 김일성주의자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와 막말이 심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출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 요즘 화제되는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도 유효하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물어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네, 뭐 신영복 선생님을 제가 뭐 가장 존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말에 따르면 저도 뭐 김일성주의자인 것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죠. 네, 도대체 김문수는 왜 그러는 겁니까?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온 이 과거를 덮기 위해서 더 극우 성향을 지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최근에 이렇게 논평하기도 했는데요. 김문수가 극단적 이분법 논리로 세상을 구분하고 본인의 언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 과시다 이렇게 논평을 했던데 좀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최근에 김문수 TV 채널 폐쇄했다면서요?
네,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가면서 유튜브 채널은 폐쇄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영상을 올렸어요. 네, 이제 거기서 계속 그런 입장을 가져서는 경산호 위원장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걸 사실은 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노란봉투법 뭐 공산주의라고 한다던가 문재인 총살감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산호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거든요. 장관급 인사가 전임 대통령을 종북 인사로 낙인 찍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산호위라는 기구가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야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데요. 이제 대화를 좀 풀어가야 하는 위원장이 갈등을 극대화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뭐 경산호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노총 쪽에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몇몇 인사들이 비판했고 또 보수 언론들도 이 인사는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가 노동개혁을 잘할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에 김문수는 이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지향, 활동들을 부정하고 있고 균형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다룰 의지가 아무래도 없어 보이고요. 그가 했던 1970년대, 80년대 이런 노동 현장의 경험들이 이미 낡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김문수 위원장의 인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이 노동계의 어떤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실상 좀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인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주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